네, 안녕하세요. 유한태입니다. 네, 오늘은 대전 하나시티즌하고 FC 서울 경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인데 제가 조금 딴청피에다 늦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서울 강원전 리뷰에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셔서 대전 요즘 잘하는데 한번 좀 봐달라, 분석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이 경기를 챙겨봤고, 그래서 또 서울이 2주 연속 등장하게 됐어요. 근데 주인공은 이제 서울은 아니고 대전이죠, 이번 경기는. 그렇게 해서 대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 사실 제가 이제 대전 경기를 그렇게 잘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제가 이렇게 대전이 잘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왜냐면 저도 경기를 그냥 뭐 지금 최근에 부천이 플레이오프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어서 그 경기도 봐야 되고, 또 뭐 다른 경기들하고 겹치면은 제가 대전 경기가 이제 시즌 중반에 좀 재미없었잖아요. 시즌 초반에도 이기기는 많이 이겼지만 재미가 좀 없었고, 그래서 제가 되게 선호하는 팀 경기는 아니었어서 솔직히 안 본 걸 인정합니다. 그랬는데 이번 경기 보니까 지금 5승 1무인 것 같아요. 최근 6경기 성적이. 그래서 되게 좋다 이런 걸 새삼 느끼면서 이번 경기만 보고 분석해가지고는 이게 한 경기 잘한 건지 아니면은 쭉 잘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건지 분석이 안 되겠다 싶어서 포항전까지는 제가 챙겨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밸런스를 잡아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이번 그 90분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대전 경기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 더 뭔가 그냥 다 알고 느끼시는 거죠. 제가 진짜 제일 잘하는데 이런 거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대전 팬분들에 비해서는 깊이 못 봐서 조금 틀리거나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 하지만 제가 느낀 점을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가감없이 한번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대전이 이제 서울을 3대1로 이기면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챔피언스 리그 ACL 엘리트에 출전하는 것이 거의 이제 유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히나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제가 이번 시즌에는 그 얘기도 했어요. 전북현대가 지금 우승할 것 같다. 그걸 좀 빨리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경기력이 일관성이 있고 짜임새가 있으면 이 팀은 한두 경기 삐끗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금세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이게 경기력이 안 좋을 때는 한번 딱 상승세가 꺾이고 나면 막 헤맬 때가 있지만, 좋은 팀들은 한번 꺾여도 금방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전술이 중요하고 팀의 컬러가 중요하고 전술적 색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실. 내용이 있으면 결과는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래서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만 좋다가 어느 순간 흔들리면 내용까지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전은 이번 경기랑 제가 포항 경기를 보니까 잘합니다. 최근에는 2위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뭐 3위를 할지 2위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순위에 걸맞는 경기력을 시즌 막판에는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얘기를 좀 하면서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 서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대전 이야기를 속편하게 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경기에서도 뭐 4대2로 역전승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경기들이 약간 어떤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불량식품 같은 경기예요, 사실. 서울이 강원을 이긴 경기가 너무 재밌고 경기장에 있으면 막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데, 이 경기를 그냥 어떤 그 서울의 진정한 참된 팬으로서 보기에는 재밌다 하고 넘기기에는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경기였죠. 두 골을 먼저 먹고 끌려가는 경기를 이거 잘한 경기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아주 잘한 100점짜리 경기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리드를 잡고 차근차근 무너뜨리는 경기를 하는 게 이제 강팀들의 특징인데, 먼저 강원한테 20점 왔던 게 좀 뼈아팠죠. 근데 이제 그걸 따라간 건 잘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경기였는데, 이번 경기에서 대전에 먼저 선제 실점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점을 만들었는데 이후로는 무너지는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저도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난 강원전하고 비슷한 문제점들이 또 나왔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대전이,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앞에다 공격수를 거의 4명 놓고 4-2-4 형태에 가까운 형태로 전방 압박을 하고 서울의 공격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당한 공을 기울였는데, 서울이 거기서 이제 풀어나오는 거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이 0대 0으로 이 균형을 잡혀 있을 때, 양 팀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있을 때 서울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서울이 그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골, 그러니까 저기 동점골, 전체 경기 전체에서 두 번째로 터진 그 하창래 선수의 자책골 그 장면도 보시면 그 김지수 선수의 크로스까지 가는 장면은 좋았지만 사실 중앙 쪽에서 하창래 선수가 막지 않았다면 다른 선수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지난 경기 그 리뷰를 드리면서 조용욱 선수가 미끼가 돼야 되고 그 뒤를 이제 다른 선수들이 노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장면에서도 제가 보기엔 좀 아쉬운 장면이었던 게 조용욱 선수한테 아마 안토니 붙어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조용욱 선수가 안토니 너무 심하게 견제를 하니까 가다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잠깐 바둑알 불러오면 뭐 예를 들면은 그때 뭐 김진수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크로스를 올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가까운 쪽 골대로 강하게 올리면서 이거를 이제 하창래가 자르다가 여기서 자르려다가 이제 슈팅이 들어갔잖아요. 일로 그냥. 근데 조용욱 선수 위치가 어디였냐면 그때 아마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컷백처럼 받아야 되는 자리. 근데 이거 여기를 안토니 막 거슬리게 하고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문제를 뭘 삼고 싶은 거냐면 조용욱 선수는 방해를 하든 말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자책골도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콜플레이가 대전이 좀 잘 돼서 하창래 선수한테 야 그거 안 해도 돼 내버려둬 했으면은 사실은 조용 선수가 여기 서 있어가지고는 크로스가 그냥 지나가면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서울 선수들이 제가 지난번 리뷰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자기가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동료들이 어떻게 공간을 확보하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동료들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뒤에 어디 공간이 생길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조용욱 선수 가다 멈춘 거가 제가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가야지 하창래 선수도 자책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고 안톤도 일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조용욱이 가면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물론 여기를 대전 선수들이 충분한 숫자를 두고 막고는 있는 장면이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앞으로 누군가는 가야 공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서울이 이런 것들을 최근에 잘 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공이 없는 선수들 움직임이 좀 적어요. 그게 하나가 문제였던 것 같고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공격에서. 그게 문제였던 것 같고 사실 1대1 되고 나서 무너지는 그 순간에서는 제가 제일 이제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그 두 번째 골 실점 장면이었나? 그 류제문 선수가 안 뛰더라고요. 근데 후반에 들어온 선수고 물론 뭐 경기들이 있고 또 아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력 부담이 있는 건 알겠지만 프로 선수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빡세게 뛰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결국에 그 활동량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그 뛰는 양 누가 저돌적으로 더 많이 뛸 수 있느냐, 더 폭발적으로 스프린트를 하느냐에서 최근에는 그 승패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축구에서는 전환 속도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트랜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그걸 서울 선수들이 본인들이 공격하고 앞에서 하려고 해보려고 하다가 쫓아갈 때 그거를 충분하게 속도를 붙여서 쫓아오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최근의 흐름에서. 근데 그런 역동성 차이가 좀 이번 경기에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서울 선수들이 공도 잘 차고 뭐 주전 선수들 들어오면 웬만한 그 K리그 팀들하고 경쟁력이 있는 팀이지만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더 다부지게 해야 되고 뺏기더라도 빨리 압박해야 되고 부딪혀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서울의 어떤 전술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님이 포항에서 보여줬던 것만큼 짜임새 있는 공격력 그런 게 안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선수들이 개인 성향이 많이 보일 때 그러니까 오히려 팀적으로 짜임새가 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거를 건드려야 되는 거는 지도자의 몫이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대전이 매우 잘한 경기인 동시에 서울이 대전한테 버티기에는 너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노출했던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지금 딱 제가 보기에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2, 3, 2위 그러니까 준우승 팀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하고 상위 스플릿에 들어서 5위 정도를 달리는 팀의 경기력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고 실제로 이번 시즌 서울이 대전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딱 보이는
예,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서울 팬들한테는 아쉬우셨을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 경기를 이제 최근 무패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흐름부터 딱 봤는데 선발 라인업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게 저는 이 팀의 지금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구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돈으로 그 축구계에서 돈으로 성공을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돈만으로는 못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을 쓰면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유의미하게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이 대전이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행보가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이냐,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얼마나 그 성과를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대전이 지금 이번 시즌에 겨울에 투자했던 것들, 여름에 투자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대전의 이 흐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황선홍 감독님이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즌 초반에는 엉망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중반까지도 흐름을 못 찾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황 감독님이 진짜 좋은 지도자냐라고 물으면 저는 조금 그래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지금 진짜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황 감독님이 지금 딱 요 흐름을 만든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럼 어디서 시작됐냐? 저는 이게 영입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영입을 통해서 이런 흐름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지금 얘기하다 딴 데로 샜는데 지금 최근 6경기 무패하는 동안 흐름 선수들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센터백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아마 경구누적이랑 뭐 하창래 선수 퇴장도 있고 해가지고 그 여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창래 그다음에 김민덕 그다음에 안톤 이 세 명이 지금 포백을 이루면서 두 명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고 주로 이제 안톤하고 하창래가 주전이고 김민덕 선수가 백업으로 들어가서 이제 결장일 때 도와주던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이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들어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나머지 자리들은 대체로 비슷해요. 오른쪽에 김문환, 왼쪽에 이명재, 그 다음에 허리에 김봉수, 이순민, 그 다음에 양쪽 윙에 주앙 빅토르하고 저기 에르난데스. 물론 이제 김현우 선수가 나오지만 에르난데스가 이제 주전이죠. 그 다음에 마사랑 주민규. 요렇게 그 팀이 딱 짜져 있는 거죠. 필드 플레이어들은.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흐름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강팀처럼 축구를 딱 잘하고 있어요. 지금의 대전은 제가 이제 그 전북 이번에 좋을 때 설명드렸었는데 내려선 팀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려서 시작하면 뚫지 못하는 팀이에요. 굉장히 빡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이번 경기에서 딱 전반전에 대전의 전방 압박에 막혀서 공격이 거의 풀리지 않았어요. 중원에 들어오는 거 오기만 하면은 그냥 뒤로 밀려나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서울이 본인들이 대전의 어떤 이 속도나 이런 직선적인 움직임을 대처할 수 있었냐? 그럼 그게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전이 지금 상당히 강팀답게 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디테일을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선수단 구성이 그대로 돼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돈의 흐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따지고 보면 제가 대전을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관심 있게 본 팀은 아니라. 근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들어온 게 제 기억만 해도 이명재 선수 들어왔고요. 주앙 빅토르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김봉수 선수 영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지금 팀에서 핵심인데 이 선수들이 여름에 들어왔어요. 왜? 대전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돈을 써야 돼요. 거기다가 사실 따지고 보면 김문환 선수도 영입된 선수고 작년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수민 선수도 대전이 이렇게 승격하면서 큰 돈 썼던 선수고 주민규 선수도 뭐 FA이기는 했지만 제 기억에 FA이긴 했지만 이런 선수고 네. 에르난데스도 전북에서 영입한 선수. 이게 에르난데스 여름에 왔나? 그죠? 여름에 왔죠. 네, 그렇게 된 선수 하창래 선수도 일본에서 영입한 선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선수들을 투자해서 사온 지금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팀을 딱 잘 꾸려놓고 나니까 성적이 나고 있는 건데 일단 어,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될까? 저는 이 황 감독님하고 얘기를 조금 제가 좀 더 드리면 이게 좀 선이 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건방진 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풍부한 선수층이 있었기 때문에 황 감독님이 또 좋은 축구를 만들어낸 지금 이 결과를 좋은 축구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지점이냐면 지금 황 감독님이 하는 축구가 제가 지금 대전의 축구가 다른 선수단 구성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향들이 다들 다르잖아요. 성향들이 다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유형의 선수들을 다 모아놓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이런 선수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필요할 때 딱딱 영입하는 것도 사실 되게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황 감독님은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 좋은 선수들의 조합을 딱 짜낼 수 있는 그런 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본인이 안 될 때는 이런 선수 바꿔보고 얘도 넣어보고 얘도 넣어보고 하는데 어느 순간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야 이거 제대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쭉 끌고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황 감독님이 정말 좋은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황 감독님의 철학이냐 축구 철학이 제가 지금 여기 잡아놓을게 4-2-4의 형태로 잡아놨어요. 이 자주색을 대전이라고 했을 때 4-2-4 형태처럼 많이 움직이고 혹은 뭐 4-2-3-1일 수도 있겠지만 4-2-4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그 4-2-4 포메이션이 황선홍의 색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황 감독님은 3백도 썼었고 그다음에 뭐 4-2-3-1이라든지 4-3-3도 썼었고 전술이 포메이션이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 4-2-4는 대전의 플랜 A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맞다. 황선홍의 대전 하나시티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4-2-4가 플랜 A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황 감독님 철학에 맞춰서 선수단을 영입해가지고 팀을 꾸린 거라는 느낌은 없고요. 제 생각에는 팀에 여러 가지 선수들 좋은 선수들을 막 영입해서 모아놓고 본 상황에서 이 중에서 최선의 픽을 모아서 이 조합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감독의 역량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팀이 감독의 손을 많이 타서 감독이 원하는 대로 영입돼서 그게 딱 시너지가 딱 터지고 나면 이 감독이 진짜 좋은 감독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기복이 있거든요 사실. 선수단이 바뀌고 선수 유형이 좀 다르고 이 선수가 다른 움직임을 했을 때 명확한 방향성을 못 주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으로 명확하게 못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선수들로 최적의 조합을 짜놓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가는데 그 쭉 가는 거죠. 예. 황 감독님이 쭉 해왔던 축구는 아니지만 지금 너무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는 전제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접근해보고 저런 식으로도 접근해보고 이 선수도 한번 빼보고 저 선수 또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조합을 여러 번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답을 찾아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4-2-4 형태를 여러 선수들을 영입해서 조합을 잘 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작동하길래 지금 잘 됐다고 하는 거야라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 팀에서는 주민규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사 선수가 이시다 마사토시 선수가 잘하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선수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전형적인 일본 선수 느낌은 아니에요. 이 선수가 약간 그 축구 스타일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하고 일본 짬뽕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기술이 충분히 좋은 선수라는 느낌을 받는데 일본에서 뛴다 그러면 이 선수 투박한 선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장점이 뭐냐면 되게 부지런해요. 그리고 되게 침투를 많이 해.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약간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시다 마사토시 선수한테 굉장한 칭찬이 되겠지만 박지성 그다음에 이재성 이런 느낌 선수잖아요. 많이 뛰고 침투에 들어가고 순간적인 센스를 발휘하고 이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기 선수가 앞에서 하는 임무는 좀 간단해졌어요. 예전보다도 더. 여기서 스크린 플레이, 등져주는 플레이, 잡아주는 플레이, 요즘 홀드업이라고도 많이 하죠. 등진 상태로 버텨주는 동안에 이 마사가 일루 빠지든 여기 쪽에다가 주민규한테 볼을 투입해서 몰아놓고 나서 여기 이 생기는 빈 공간을 마사 선수가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서 주민규 선수가 내려가 줄 때도 있잖아요. 내려가 주면 오히려 마사는 좋아요. 좋아해. 왜냐 따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일로 내가 들어가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민규가 빠진 공간으로 엄청 들어갑니다. 여기에 주앙 빅토르 선수도 굉장히 직선적인 움직임에 성실하고 많이 뛰는 선수고, 에르난데스 역시 개인 기술 갖추고 있고 속도도 갖추고 있고, 이 선수는 좀 주앙 빅토르보다는 뛰는 거는 좀 덜한 것 같지만 본인 앞에 연결됐을 땐 또 잘 뛰거든요. 약간 드리블러 성향도 있지만, 그러니까 요 4명이 주민규가 좀 받아놓고 버텨주는 동안에 나머지 3명이 앞으로 다 움직이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주민규가 내려가면서 수비진을 앞쪽으로 좀 당겨 놓으면 이 3명이 여기서 들어가면서 이 뒤를 노리는 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맞아요. 요것들이 지금 이 대전한테 시너지가 나고 있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풀백들을 좋은 선수를 영입한 게 확 티가 나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많이 요즘 전개가 되냐면, 김문환 선수가 이번 서울전이라든지 포항전에서 진짜 약간 탈압박 도사처럼 풀어나온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널 개념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문환하고 이명재가. 그래서 주앙 빅토르라든지 에르난데스가 그러니까 특히나 대전이 공을 잡고 돌리기 시작할 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대전이 이렇게 4명이 볼을 돌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라볼피아나처럼 빠져서 3명이 돌리고 중앙에 미드필더 1명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명재나 김문환이 들어와서 이렇게 3-2로 돌릴 때도 있고, 빌드업 체계를 좀 후방에서 많이 바꾸는 편인데, 어찌됐든 여기서 그 미드필더 4명이, 미드필더 2명하고 센터백 2명이, 그러니까 여기 이 4명이 볼을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 바깥쪽을 이명재나 김문환 선수가 맡을 때가 있어요. 혹은 이제 이걸 위치를 바꿔서 주앙 빅토르가 바깥에 있다 그러면 이명재 선수가 슬금슬금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이 위치를 잡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연기 플레이가 좋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대전 흐름을, 경기 내용이라든지 흐름을 보시면 풀백들이 진짜 공격적으로 잘해. 근데 이거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4명으로 세워놓고 혹은 이제 라볼피아나로 3-1로 세워놓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되게 원래도 많이 쓰는 거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좀 저기 에르난데스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에르난데스가 여기 있다가 받으러 나올 때, 김문환이 여기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에르난데스 여기 있다가 이렇게 받으러 나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마크맨은 여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공을 받으면 에르난데스가 공을 잡고 드리블 쳐서 들어오면 이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아예 안 따라가면 이 선수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벌어지는 일이 생기고, 이걸 안 나간다 그러면 얘가 채워줘야 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윙포드들이 상대편 윙포드 잡는 거 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면 보통 이 선수가 이제 견제를 하러라도 따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에르네스가 잡아놓고 여기 내주면 이거를 여기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김문환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맨날 채널 말씀드리는데, 에르난데스가 윙포워드지만 바깥쪽 채널에 있다가 일로 들어오면서 사이드백을 데려가고 이쪽을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2번을 데리고 나감으로써.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일 바깥쪽 채널을 김문환 쪽에 열어주는 거죠. 혹은 이걸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빌드업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에르난데스가 이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공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 선수가 이쪽 볼 돌리려고 할 때 뭐 주고받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깊이 내려와 버려요. 그럼 이 선수가 따라가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또 아까랑 같은 이유로. 그러면 김문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앙 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뭐 예를 들면인데 후방에 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김문환이 일로 잘라 들어가면 이걸 여기다 때려버리는 거지. 그럼 또 이 선수한테는 이 뒤가 노려지는 거예요. 이쪽 채널. 혹은 이거를 뭐 여기다 연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측면 쪽에서 에르난데스가 공을 받으러 오면서 이 선수를 데리고 나오고 그 뒤를 김문환이 노리는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걸 안 따라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공 잡는 거죠. 그래서 드리블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는 막아야 되겠다. 나오면 김문환이나 뭐 공격 주민규라든지 접근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서 김문환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 2대1 치고 뛰는 거지. 예를 들면. 혹은 여기다 연결해 주면 김문환이 치고 들어가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잡고 1대1로 돼 있는데 여기를 좀 잘 따라 나왔다.
혹은 여기 견제가 됐다. 그럼 김문환이 일루 뛰는 거죠. 그러면 에르난데스 일루 밀어 넣어주고 김문환은 따라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 쫓아가겠죠. 그럼 김문환이 여기서 크로스. 에르난데스 받을 수도 있고 주민규, 마하사, 주앙 빅토르 다 잘 뛰고 주민규 선수 특히나 이제 수비들 끌고 가는 거 잘하니까 여기 다 들어오면 여기 3명, 4명 들어와서 뭔가가 되는 거죠. 반대 마찬가지예요. 이명재, 주앙 빅토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누군가는 깊이 쓰고 라인, 그러니까 채널을 어디 쓸 건지에 따라서 누가 뭐 여기 제가 채널 숫자를 여기를 4번 채널, 이 제일 바깥을 5번 채널이라고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5번 채널을 우리 쪽에 가깝게 쓴다 그러면 4번 채널을 깊이 쓰다가 5번 채널 깊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쓸 때가 있고 5번 채널을 깊이 넣겠다. 해서 포지셔닝을 이렇게 잡을 때도 있어요. 이명지 선수가 이쪽 바깥쪽까지 올라가서 이 선수를 이렇게 끌어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공을 계속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두 명 사이가 넓어지니까 주앙 빅토르가 또 여기서 공을 잡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측면 공격 풀백들이 전진해가지고 윙포워드들하고 안 그래도 개인 능력도 좋고 잘 뛰는 선수들 위주로 꾸려져 있는데 거기를 풀백들이 더해주면서 이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거는 또 주민규라고 하는 엄청난 포스트 플레이어를 두고 2선에 있는 그 3명 혹은 마사까지, 그러니까 마사도 2선으로 볼 수 있다면 혹은 뭐 처진 스트라이커로 본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주민규를 중심으로 다 침투하는 움직임들을 잘해주는 선수들이니까 여기서 시너지가 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 풀백들이 올라가는 거 공격할 때 좋다 이거야. 근데 뺏기면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를 노출시키고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여기를 이명재가 지키기도 하고 반대로 김문환이 지키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4명이 막는 거를 수비수가 원래 측면 수비수까지 4명인데 4명이 막던 거 3명이 막으면 헐거워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막아주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팀 밸런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김봉수하고 이수민 조합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국가대표팀에서 홍 감독님이 투미들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불러볼 만한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요. 투미들인데.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서울의 미드필더가 3명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전반전에 조용욱하고 문선민이 나왔기 때문에 뭐 처진 스트라이커가 있다고 봤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승민, 김봉수가 중원으로 깍 틀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이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또 되게 이 투미들에 잘 맞는 선수들이죠. 김봉수 선수는 제주에 있을 때부터 뭐 3백에 스토퍼 노릇도 했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섰었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공격 능력도 조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 위치 찾아가지고 3백에서 스토퍼 있을 때도 그 뒤에 머물러 가지고 하는 전형적 수비수가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본인이 공격에 가담하기도 하고 측면에 가담해 주기도 하고 중원에 가담해 주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변형 3백에 예전에 이제 첼시에 있던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전형적 센터백이 아니라 약간 그런 그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의 3백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이순민 선수는 지금 대전 팬들이 제가 보기엔 제일 이뻐할 만한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정말 압도적인 활동량과 투지 그 다음에 짱 보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 튀어나가는 그거 그리고 그 경험에 50대 50인 상황에서 이겨주는 거 그거 하나로 지금 대전의 그 전술이 전략이 4-2-4 형태를 꾸려서 4-2-4면은 지금 장점이 앞쪽에 많은 힘을 둘 수 있다. 그래서 포백인 팀을 상대로는 4대4로 압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쓰리미들이 되는 팀 상대로는 이 두 명이 버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약점이 결국 여기란 말이에요. 2대3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둘은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많이 뛰어서. 그래서 허리가 튼튼하고 잘 뛰어주니까 올라가도 이 공간을 항상 늘 채워주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공격이 오른쪽 전개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공간 채워주러 또 받아주러 가면서 이 정도까지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공이 일루 역습 나갈 때 빠지면 이걸 다 잘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뒷공간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전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사실 투미들이 다 해주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빌드업 할 때 아까 제가 3명이서 할 때도 있고 3-1로 설 때도 있고 2-2로 설 때도 있고 풀백 들어와서 3-2로 설 때도 있는데 결국엔 여기 있는 선수들이 본인들한테 공 돌리고 여기가 돌리다가 전개돼 가지고 앞에 좋은 위치 잡았다 그러면 미련 없이 그러니까 욕심들이 없어요. 이 선수들이. 터치가 적어요. 많은 터치 안 하고 그냥 잡아놓으면 툭 돌려줘 가지고 공간에다가 싸움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다 잘 뛰는 애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팀하고 본인들이 잘하는 걸 잘 인식하고 있어서 미드필더들이 지금 보면은 대전의 미드필더들이 전개를 못하는 게 아닌데 이 선수들이 전개할 눈에 잘 안 보여요. 느낌이 뭐냐면 쉽게 해.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축구를 쉽게 하는 게 어려운데 이 선수들은 진짜 터치 적게 간결하게 잘 해줘요. 거기서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전의 핵심은 투미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아까 황 감독님 얘기를 좀 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김봉수, 이순민 조합인데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빠진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야 될까 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약간 육각형들이 필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올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 지금 대전에. 그러니까 한 명만 이탈해도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 자리라 그러면 강윤성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공격력도 있고 부지런하고 또 저 수비력도 좋은 선수들이니까 강윤성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하면서도 김봉수, 이순민 같은 폭발력이나 이런 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전이 지금 이 축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조금 저는 의문이 있기도 해요. 왜냐면 이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위에 만들어진 그런 멋진 성 같아서 기반이 거기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창래하고 안톤 그다음에 김민석 선수까지는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번 서울같이 좀 작은 선수들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 팀들은 상당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이번 경기에서 대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원을 꽉 틀어잡고 수비를 단단하게 펼치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단순하면서도 좋은 게 크로스를 시도하는 거였는데 그 크로스 시도하는 것들을 안톤이라든지 하창래 선수가 그냥 단순 크로스를 질만한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대전에 이제 좀 아쉽다고 할 만한 점들은 뭐냐면 지금 이제 대전의 베스트 11이 상당히 좋고 잘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또 백업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 경기에서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교체로 들어온 게 4명이에요. 에르난데스, 김현호는 사실상 주전으로 에르난데스 투입한 거니까 3명 썼거든요. 유강현, 주민규는 그래도 대체가 돼요. 그나마. 근데 교체 안 하고요. 이번 경기에서 서진수 선수하고 김승대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상 이 선수들을 대체할 만한 유형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리고 허리 쪽에는 지금 보면 이번 경기에서는 아, 백업으로 들어온 게 강윤성, 김한서, 김현욱이었는데 이런 유형이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좀 과포화 같은 느낌도 있어요. 좋은 그 성향에 맞게 쓴다 그러면 대전에서보다 더 잘할 만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겨울에는 조금 그 선수단을 좀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정리를 얼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을 얼른 정리해서 선수들한테도 좋은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적료 수익이 모이면 최근에 이제 또 외국인 선수들한테도 문호를 더 연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팀에 있는 좋은 선수들을 이제 아침도 나가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영입해서 뭐 이순민이라든지 김봉수 같은 유형의 선수를 한번 같이 데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사실. 제가 지금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또 제가 이제 리뷰하면서 그런 이름들을 막 적극적으로 거론하면 또 그 선수의 해당 소속팀 팬들이 좀 서운해하시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떠오르는 유형의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이순민, 김봉숙과의 선수들은 주로 김천상무에서 있을 때 잘하던 선수들이 또 이런 데서 눈이 많이 띄죠. 네, 제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을 또 잘 영입하면은 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전은 지금 이제 플랜 A만큼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K리그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좋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고 내용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은 최근에 막판에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즌 마무리도 상당히 잘 할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대전은 요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경기가 있을 테니까 한번 보고 재밌는 경기 있으면 한번 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천이 또 3위 확정을 할 수 있는 주기 때문에 저도 즐겁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고요. 다음에 또 리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